최근 20년간 전 세계 암 환자는 급증했고 새로운 암 발병 사례 상당수가 기후변화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증가한 폐암 환자의 최대 15%는 대기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암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와 급격한 강수량 변화는 말라리아, 댕기열 등 감염병 확산 위험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온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바뀐 기후에 모기들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은 밀림의 왕, 사지도 아니고 늪의 지배자, 악어도 아닙니다. 그러면 덩치 큰 코끼리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자와 악어, 코끼리도 위협적인 동물이지만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가장 위험한 동물입니다. 모기는 매년 감염으로 72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말라리아와 뇌염, 댕기열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따라 이전에는 국내에는 없었던 댕기열 모기도 국내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또 지난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 대학 연구팀은 온실가스, 대기오염, 자외선 노출량 증가 등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56개의 논문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란셋 종양학에 소개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나오미 바이엘러 연구원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류의 탐욕으로 얼룩진 기후위기로 인해 이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이처럼 커지면서 전 세계는 탄소 중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120여 개 국가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 중이고 유럽과 미국은 수입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환경규조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탄소 중립 선언 후 2050 저탄소 발전 전략 보고회의에서 탄소 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 질서라며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탄소 국경세 등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같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전 세계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를 찾기 위해 막대한 비용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해상풍력 발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해상풍력 발전에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자원의 가용성이 우수하고 기술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더욱 각광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해상풍력은 전력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일부분으로서 훌륭한 해안 경관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상풍력은 육상풍력 발전과는 다르게 조건만 맞다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막대하게 큽니다. 육상풍력 발전은 고압 송전선 설치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 발전은 이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죠. 해상풍력 터빈은 더 거대합니다. 해상에 설치한 터빈들은 360도 회전과 날개 각도 조정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넓은 용지 매립을 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육상 풍력 발전에 비해 해상 풍력 발전은 초기 비용이 매우 적게 들어갑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해 2050년까지 총 86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체 에너지 수요의 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는 사실상 없는 시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해상풍력 발전을 하기 위한 적합한 지역이 없어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해상풍력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테드는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전 세계의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스테드는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의 30%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3,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직접 고용해 설계, 비즈니스, 최적화, 운영 및 개발 등 인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지식센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계의 해상풍력 발전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스테드가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풍력 발전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해상풍력 발전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리한 풍암 및 해저 조건과 지리적 이점, 연안 지역의 많은 인구 등으로 뒷받침되는 한국의 해상풍력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최근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그린 뉴딜,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해 오스테드의 한국 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 지원과 더불어 국내의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LS전설을 비롯해 포스코, CS윈드, 현대스틸, 상감 M&T 등의 기업들이 오스테드가 개발하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스테드 한국법인의 박정민 부장은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공급업체 참여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건설 중인 영국 혼시 1, 2 해상풍력의 경우 건설 기간 동안 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단기적인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풍력단지 운영을 위해 사무공간에 6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스테드도 프로젝트를 위해 수조 원이 한국에 투자될 것이며 운영 기간에는 매년 국내 130만 가구의 전력이 공급되고 약 4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가능한데 이는 190만 대의 자동차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덴마크는 에너지 분야에서 오랫동안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며 한국이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스테드의 개발장은 국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상풍력 확대는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조선산업의 부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해양, 조선 기술로는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한국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조선업계 유후 종사자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탄소 중립에 관심이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기후 변화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뭉쳐 기후변화에 힘쓰지 않는다면 지구는 점차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아니, 이미 파괴는 시작되었습니다. 호주에서 무려 5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던 산불로 코알라를 비롯해 5에서 8억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죽었습니다. 또 유럽의 프랑스에서는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치인 45.9도씨를 기록하여 프랑스 사람은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극 알래스카도 32.3도씨를 기록하고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발생했던 허리케인 수치를 넘길 정도로 잦은 허리케인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더 잦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출신의 최재청 교수는 코로나와 지구온난화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확실한 인과관계를 좋아하는데 지구온난화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 파괴가 신종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번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도 박쥐에게서 왔는데 박쥐는 기본적으로 열대 포유 동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아열대어화한 온대 지방으로 분포를 넓혔다. 박쥐와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것이다. 박쥐는 온대로 밀려오는데 우리는 나무를 자르고 길을 내면서 그들이 살아야 할 공간을 먹어 들어가고 있다. 서식지를 잃는 동물이 뒤섞이고 우리가 옛날보다는 자주 야생동물과 접촉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용승 고려대 기환경연구소 소장은 추운 기후에서는 질병이 적은 편이지만 대기가 따뜻해질수록 세균과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식하고 종류도 많아진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염성이 더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지적처럼 지구온난화가 생태계를 교란하면서 인간을 둘러싼 질병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WHO는 지구의 평균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인 안병옥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퇴치했다고 믿었던 열대성 전염병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신종 전염병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라임병입니다. 라임병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5월에서 7월에 쥐, 다람쥐 등 설치류의 몸에 붙어있던 참 진드기가 공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사람의 피부를 물어 전파되는 병으로 2010년만 해도 한국에는 라임병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감염자가 연간 수백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 야말반도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75년 전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이 노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약 2,300마리의 술록이 떼죽음을 당하고 소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교과서로만 배웠던 것 같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퍼진 코비드19가 종식된다 해도 기후변화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과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성과를 내었으면 합니다. 또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또한 덴마크 오스테드와 협업하여 좋은 성과를 이룬다면 수조 원에 달하는 부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